내가 쓴 글을 누군가는 읽는다. 이재범. 내가 쓴 글을 분명 누군가는 읽는다.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내가 쓴 글은 아무리 영향력도 없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확실히 누군가 언젠가는 읽는다. 나중에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블로그에 글을 잘 읽었다는 댓글이 달리면 감격스럽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댓글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감동해 정성스럽게 답글을 단다. 1명, 2명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어난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호기심이 생겨 그 사람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나도 댓글을 단다. 그렇게 서로 왕래하며 댓글을 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쓴 글에 꽤 많은 댓글이 달린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유입되어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눌러주면 내 글이 더 많이 노출되어 더 많은 사랑과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누군가 남긴 댓글로 알 수 있듯이 내가 쓴 글은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글은 말과 달리 기록으로 남는다. 말로 난 내용은 얼마든지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꾸밀 수 있고 농담이었다며 웃어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글은 다르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글에는 말소리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이 담겨 있지 않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읽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만 확대해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쓰며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는 내 글을 읽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별 생각 없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삭제하지 않으면 블로그에 계속 남아 상처 입히는 일을 반복한다. 내가 삭제해도 누군가 이미 스크립해 간 뒤라면 그 글은 또 다른 스크립과 복제를 통해 어디인가 남기 마련이다. 글을 쓰는 목적이 남을 깔아뭉개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 또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법인데 글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아 화를 부추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나를 포함한 저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독자의 반응이 궁금하다. 자신의 책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서점에 올라온 서평을 확인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서평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어떤 것이든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준 독자의 소중한 재원이다. 가끔은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글도 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책을 순식간에 읽었다. 읽을 것이 없었다. 등의 글은 차라리 비난에 가깝다. 책을 읽고 비난하는 이유를 나는 모른다. 저자가 굳이 서평을 찾아 읽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며 썼을 것이다. 면전에 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조롱에 가까운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 중에는 상대방을 대면하고 하는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내용이 치졸할 때가 있다. 아쉽게도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쓴 글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쓴 글이니까 말이다. 불평, 불만에 가득 찬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한두 분은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잦아지면 짜증이 나서 점점 읽기 싫고 결국 그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게 된다. 누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굳이 그런 글을 읽는데 투자하겠는가? 글을 올릴 때는 맞춤법이 틀릴 수 있다. 저자라고 완벽하게 맞춤법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오타를 내기도 한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면 한 번에 쓰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올린다. 당연히 맞춤법이 틀릴 때가 있고 오타가 날 때도 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고치면 된다. 그보다는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글은 읽기도 어렵고 읽고 싶지도 않다.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기에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엄연히 다르다. 상대방을 의식하며 스스로 검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남을 의식해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다만 남을 의식하는 것과 염두에 두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없다. 처음 쓴 글은 대부분 차마 글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 자신의 글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맞춤법에 어긋나고 오타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글은 글이라도 내가 책임진다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글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들 중에는 익명 뒤에 숨는 비겁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사람인 척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숨긴 채 글을 쓴 일도 있다. 왜 그렇게 쓰는가? 자신이 쓴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곤 하는데 이미 기차는 떠난 뒤다. 자신이 쓴 글은 처음부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글이다. 진심을 숨기고 남을 속였다고 착각하지만 글이 거듭될수록 반드시 진심은 드러나고 자신의 모든 것이 표현된다. 뜻하지 못한 사람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이다.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남을 해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도록 써야 하지 않을까? 비록 그것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에게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 명심하라. 내가 쓴 글을 분명 누군가는 읽는다.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내가 쓴 글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확실히 누군가 언젠가는 읽는다. 나중에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칠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내용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터넷 노출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는 있지만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글은 완전히 삭제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글은 잊힐 권리로 삭제되지만 내가 쓴 글은 누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올린 것이다. 그래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유념하지 않으면 꼬인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처럼 자신이 쓴 걸로 인해 결국 자신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